어떻게 차별화점을 가지고 그 시장에 결핍들이 있어요. 고객들이 느끼는 결핍이나 니즈 같은 것들을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거든요. 하루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스팀 청소기, 스팀 다리미, 뭐 커피 머신, 가습기. 그 당시에 또 사실 상품 소싱하는 것도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단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업력이 짧은 회사한테는 잘 안 주거든요. 그들만의 좀 리그예요. 거기도 좀 폐쇄적인 것도 있고 문화 자체가 하던 분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용산이나 이런 쪽 IT 기기를 취급했던 분들이 주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신생업체가 뚫고 들어간다든지 또는 좀 나이가 어리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가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좀 거짓말을 쳤죠. 그러니까 회사가 있다. 대표님 따로 계시고 저는 이제 팀장인 것처럼 팀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대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싱을 일단 하고 나서 거래는 트였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을 하고 하면 또 좋게 봐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오래된 파트너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뭐 썸네일이라든가 상세 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차별화점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장에 결핍들이 있어요. 스팀 다리미는 제가 봤던 결핍은 어떤 거였냐면은 핸디형 스팀 다리미가 한참 유행했을 때였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 그거가 편하죠. 남들이 보기에도 이쁘고 공간도 차지 안 하고 근데 너무 힘이 약해요. 그리고 이게 다림질은 결국 옷을 잘 다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약하기도 하고 또 옷이 거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새로운 플레이어들은 계속 그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게 뜨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좀 약간 빠져있는 스탠드 스팀 다리미 그런 시장은 플레이어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시장을 들어가서 경쟁이 덜 치열하고 또 핸디형 스팀 다리미의 불편함을 오히려 또 어필을 했었죠. 핸디형 스팀 다리미는 스탠드형 스팀 다리미의 불편함을 어필을 하는데 저는 또 반대로 그때 핸디형의 다리미의 불편함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거를 사야 이게 오래 쓰지 않냐라는 그런 느낌의 어필을 하면서 고객들이 느끼는 결핍이나 니즈 같은 것들을 사실 후기를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고객분들의 평점 낮은 순으로 돌려봐도 다 나와 있고 사실 네이버 카페 또는 인스타 유튜브 게시물에 스팀 다리미에 관련된 컨텐츠에 댓글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전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회적으로 해결한 거를 상세 페이지에 녹임으로써 그분들의 결핍을 해소시켜서 지출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게 잘 이렇게 먹혀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죠. 잘 안 됐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장들이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뭐 스팀 다리미, 스팀 청소 이런 건 사실 브랜드가 엄청난 강자들이 있지 않거든요. 그런 시장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가 중요한 상품들이 있어요. TV, 무선 청소기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브랜딩이 좀 중요한 역할을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 이렇게 이게 우리가 제품 사이클의 기본이잖아요. 신기한 제품. 난 이거 너무 신기해서 이거는 지금 들어가서 내가 선점을 해놓으면 분명히 시장이 커지면 난 대박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했던 제품이 있었어요. 제가 했던 거는 미세먼지 시장. 미세먼지 시장 2017년, 18년에 어마어마한 강타를 하면서 공기청정기가 또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미세먼지를 보호할 수 있겠다 해서 들어갔죠.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가 문제였는데 하나는 환경적인 탓. 미세먼지가 오지 않았던 거죠. 그게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실패 포인트였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였냐면 시장에 도입기에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들어갔던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LED 마스크가 한 2017년, 18년 엄청난 부흥을 했던 게 원래 그거의 시장의 시초는 중소기업이 만든 거였어요. 근데 LG 프라일이 뛰어들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때 같이 들어가야 이 성장의 파도를 같이 타고 가는데 작은 회사가 신기하다고 선점해놓고 들어가 있어 앉아있는 순간 알려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 우리가 LED 마스크 원래 몰랐잖아요. 그리고 좀 무섭잖아요. LED 마스크 쓴다는 자체가 안전성도 모르겠고 이거를 안전하다, 괜찮다, 이런 제품이 있어요 라고 알리는 그 광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설득한다는 게. 그리고 이런 제품이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순간 자체로 온라인 판매가
찾기가 힘든 거죠. 정확한 명사와 고유어의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은 키워드로 움직이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아이디어와 이런 게 될 거야, 뜰 거야 라고 들어갔던 그게 우리 같이 작은 회사들은 들어가면 안 됐던 시장이었던 거죠. 오히려 크고 있는 시장에 대기업이 이제 들어올 것 같아. 신문 기사를 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 시장이 커질 것 같다 했을 때 같이 들어가면 커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시장을 개척해서 키울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자본과 인력과 시간 측면에서 안 된다라는 거죠. 경험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라는 걸 보고, 아 내가 그때 이러한 실수를 한 거구나, 상품 선택에 있어서 라는 거를 저도 이제 깨달은 거죠. 아무 제품이나 이제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어떤 수명 주기 알고 진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뭐 어떻게 아냐 그거를. 근데 정답은 나와 있는 게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네이버에서 네. 제공하는 그 툴도 있고, 그건 2016년부터 볼 수 있거든요. 5년 단위로. 그리고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나 검색 보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하는 거죠. 확률을 높이려면은 데이터를 볼 줄 알고, 그렇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성장하고 있는 제품이구나. 그렇죠. 그 제품 중에서 이제 페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렇죠. 진입을 하는 게 네, 확률이 맞습니다. 높겠네요. 네,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한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왜 그만큼 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누구나 이건 아는 정보이다 보니까 다 성공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 거기에 또 발을 들이면 사람이 못 빠져나와요. 왜냐면 매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걸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도 상하고 내 시간도 너무 아깝고 자금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매달리게 되거든요. 사실은 빨리 이렇게 손 놓을 건 놓아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죠, 사실상. 그럼 가장 좀 성과가 좋았던 기업들은 어떤 것도 있어요? 무선 청소기를 팔았을 때가 좀 가장 성과가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총판을 네.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독일에서 네. 넘어온 제품이고, 독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 제품이죠. 사실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네. 한국에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근데 저희가 밀었던 소구 포인트 중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독일의 이미지였죠. 근데 독일은 아무래도 우리가 자주 보는 벤츠, 뭐 BMW, 아우디를 기본적으로 제조의 나라고, 또 품질이나 기술력에서 퀄리티가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저희는 그런 점을 좀 어필을 했죠. 기술력이 이미 뛰어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가격대에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놀라운 가치와 놀라운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소구 포인트를 가지고 꾸준히 밀었는데, 그게 운 좋게 어떤 유튜버분이 정말 저희 협찬 안 했는데 해주신 거죠. 몇 개 청소기를 사가지고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터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운이 좋았죠. 그거는 네. 제가 뭐 의도치 않게 운이 저한테 와준 거니까, 저희 회사에. 그리고 또 물론 저희 구성원분들이 그만큼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홍보도 하면서 운을 받았겠지만, 또 그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소기의 성과를 조금 아주 이뤄낼 수 있죠. 자,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총판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 독일에서 저희가 직접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제 한국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주로 무역을 하시는 대표님이신데, 네. 이제 내수 시장, 커머스 쪽은 잘 안 해보신 거죠. 네. 주로 수출 수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분이 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김태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가전제품을 주로 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열정도 있고 열의도 있다. 그래서 한번 만나봐라. 네. 해가지고 인연이 됐던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관계가? 그분도 또 어떤 이제 세미나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아. 예, 그분이 이제 연결 다리를 해주신 어. 거죠. 아, 이게 사람의 평판이 중요하고, 이미지가 중요하고, 결국은 누적돼서 나한테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주 조금 2%, 3% 정도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전혀 그분한테 부탁한 적도 없는데, 그분이 저를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셔서 또 좋은 인연을 연결해 주셔서. 너무 좀 제 자랑을 한 것 같네요. 이 정도는 내가 뭔가 성과를 냈다. 네.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은 어느 정도였어요?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네. 그 사례로 인해서 하루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나왔던 하루에. 것 같아요. 예,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새롭게 도전하시거나 뭐 네.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신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저도 이 프레임에 좀 많이 갇혔었는데 스마트 스토어 무조건 성공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뭐 많은 이제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그게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무래도 쉬운 접근, 또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많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 타사 플랫폼 대비 수수료가 좀 낮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의 장터고 하나의 그냥 시장인데, 이것도
이것도 그냥 사업일 뿐인데 이거 너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만 단편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범했고 많이 매여 있었고 그냥 이것만 무조건 해야 돼. 다른 또 채널들은 안 하는 거. 근데 그거는 기회를 잃고 있는 거거든요. 조선시대에도 상인들이 그냥 짐 들고 막 걸어 다니면서 장터에서 팔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지금은 또 이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또는 백화점에서 파는 것도 있고 다이소 같이 그냥 오프라인 로드샵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 장터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냥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채널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건을 파는 거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고 그 물건을 팜으로써 고객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본질인 거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행하든 다 같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돌아왔을 때 상품이 먼저고 그거를 어디다 유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짜지는 게 다음인 거지 스마트 스토어만 한다고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은 그 프레임을 씌워놔가지고 무조건 그것만 하고 다른 채널을 안 하려고 하시고 겁내고 뭔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저도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수수료가 낮으니까 비싼 데는 30%까지 육박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나 더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놓쳐버리는 거니까 좀 더 다양한 플랫폼들과 좀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좀 더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본 판매 채널인 뭐 네이버, 쿠팡 이런 것들을 잘 버티컬 커머스, 오늘의 집이나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을 잘 차원 이미 검색하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입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략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